이쪽부터 차례로 높아질 겁니다. Thou shouldst take the crown. 이름만으로 게이머들을 흥분시키는 개발사 프롬소프트웨어의 최대 프로젝트 엘든링.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이 세상에 존재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깜깜무소식이었던 그 게임의 출시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모스트 원티드 1위를 섭렵한 엘든링의 공개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엘든링은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블러드본, 세키로 등 프롬의 대표작들을 감독했던 미야자키 히데타카가 감독을 맡고 전설의 미드,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 조지 리처드 레이먼드 마틴이 세계관 제작에 참여한 오픈월드 RPG의 다크 판타지물입니다. 엘든링 세계의 무대가 되는 틈새의 땅은 영원의 여왕 마리카가 다스리는 천국화도 같은 국가였고, 그 중앙에는 틈새의 땅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황금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엘든링은 이 황금나무의 근원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은 눈에 황금빛을 띠고 있었죠. 만약 축복을 잃고 눈에 황금빛이 사라진다면 틈새의 땅에서 추방되고 마는데, 이렇게 추방된 이들을 빛바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플레이할 주인공이 이 빛바랜 자의 후손이라고 하네요.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엘든링이 파괴되었고, 마리카의 자손들인 6명의 반신들이 그 파편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힘을 손에 넣었지만 그로 인해 미쳐버렸고, 서로의 파편을 차지하기 위해 파쇄라 불리는 대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죠. 승자도 없는 전쟁으로 인해 교착 상태가 되어버린 틈새의 땅. 엘든링이 파괴됨에 따라 이 틈새의 땅에 빛바랜 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틈새의 땅에는 이미 미쳐버린 반신들이 돌아온 빛바랜 자들을 자신들의 파편을 훔치러 온 적이라 생각하며 죽이려 들고, 축복이 없기에 인간으로서 죽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플레이어는 엘든링의 힘을 재건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힘에 끌려 미쳐가고 세상이 혼란해지는 건 마치 반지의 제왕을 연상시키고, 돌아와 보니 미친 괴물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은 살짝 데드스페이스가 생각나는데요. 엘든링의 스토리텔링은 프롬의 과거 작품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작보다 이야기를 더 알기 쉽게 설계했다는 점이죠. 세키로처럼 캐릭터 기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단편적인 스토리텔링 안에서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고 NPC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중요한 세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울 시리즈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말이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프롬의 스토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프롬 시리즈 최초로 오픈월드를 도입한 엘든링은 역대 프롬 게임 중 최대의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다크 소울3 제작 후 세키로와 동시에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니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거대한 필드에는 낮과 밤, 날씨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는데, 밤에는 적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비나 안개가 끼면 스텔스 플레이를 하기에 더 좋아집니다. 이 정도 요소는 갖춰야 살아있는 오픈월드를 할 수 있죠. 기존 소울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월드맵과 동서남북 표시가 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도의 조각들을 입수하며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 먼저 갈 수 있는 마커 기능이 있고, 비록 던전에 출입하며 사용할 순 없지만 빠른 이동 기능도 탑재하고 있죠. 체크포인트 지점인 축복에 접근하면 임의로 길 안내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롬 게임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바로 불친절과 길찾기였는데요. 저같은 조로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블러드본의 금단의 숲 같은 경험은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특히 이놈은 지금도 꿈에 나올까봐 무슨. 게임 내에는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이나 마법 등이 필드 곳곳에 숨겨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탐험하고 어떤 보스를 먼저 잡을지 플레이어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겠죠.
전반적인 스타일이 젤다 야숨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월드를 누비는 데는 당연히 탈 것이 필요하죠. 게임 내에는 주인공이 자유롭게 부르고 탈 수 있는 역마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서 가파른 절벽도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체력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것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행동으로 관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레데리에서 말 친밀도를 올리던 것과 닮았다고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전투를 제외하고는 스태미나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점은 바로 점프가 있기 때문에 발목 높이 정도의 경사에서 막힐 일이 없죠. 아니 진작 좀 넣어주지 그랬어. 엘든링에는 각각의 반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6개의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끝에는 미쳐버린 반신과 한판 붙을 수 있는 한판이 아니겠구나. 반신과 마주할 수 있는 대규모 던전 레거시가 존재하는데요. 보스로 가는 곳이 선형 루트였던 전작과 달리 엘든링에선 플레이어가 여러 개의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다회차하는 유저를 위한 이런 배려 아주 칭찬해. 각각의 반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인 만큼 지역마다 각기 다른 컨셉과 특수한 적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히든 던전을 포함하여 레거시 던전에선 지도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끝부분에서 전작 느낌 아주 제대로 느끼게 해주네요. 오히려 좋아. 네트워크 테스트에서 공개된 선택 가능한 클래스는 총 5. 먼저 이 게임의 간판 클래스로 보이는 블러디 울프. 국내 정식 명칭은 늑대 전투광인데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냥 블러디 울프로 부르겠습니다. 근접 성능이 가장 뛰어나지만 마법은 쓸 수 없으며 근력 스탯이 높아 대검이나 중갑을 착용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런지 원거리 공격 수단은 적다고 하네요. 전형적인 가츠 스타일이라 볼 수 있죠. 가장 기량이 높은 검사는 처음부터 이도류를 사용할 수 있고 원거리 바람 전투 기술인 스톤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어 원거리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원거리의 시너지가 높지만 그만큼 초보자에겐 어려워 보이네요. 원시 부족처럼 보이는 용사는 용 머리를 소환해서 불을 뿜는 주술을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괴하네요. 회복과 버프 등의 주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예언자는 마인드 스탯이 높아 주문을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고 마술 기사는 모든 직업 중 가장 지능이 높아 마법 계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클래스입니다. 근력 스탯도 높아서 탱커로도 활용성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 직업들은 모두 네트워크 테스트에서 공개된 임시 클래스이고 본편에서는 다른 직업들도 등장한다고 하니 자세한 건 게임 출시 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뭐가 더 나오던 상관없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뭘 고를지 정했으니까요. 처음 엘든링의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꽤 많은 반응 중 하나가 다크소울 4를 보는 줄 알았다 였습니다. 어떻게 10년째 같은 애니메이션을 쓸 수 있냐면서요. 하지만 오히려 열광하는 유저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죠. 다크소울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베르세르크 같은 그 분위기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게임의 전투는 전작들의 장점을 통합했을 뿐 아니라 엘든링만의 새로운 전투 시스템도 추가되었는데요. 전투뿐 아니라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화토풀 같은 축복, 화방녀와 인형의 역할을 해줄 멜리나 등 게임의 스타일도 전작에서 계승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작에서 계승된 전투 시스템으로는 세키로처럼 은밀하게 이동해 암살하는 스텔스 시스템, 블러드본처럼 패링으로 적을 무력화시킨 뒤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시스템, 다크소울2의 이도류 시스템과 뒤에 플레이어를 위해 수기를 남기는 시스템 등이 있죠. 멀티플레이를 통해 협력하거나 일기토를 겨룰 수 있는 점도 동일하고요. 그럼 새로 도입된 스타일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전회라는 시스템인데요. 무기의 속성을 바꾸고 특정 전투 기술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무기 하나당 스킬 하나를 장착할 수 있고 언제든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무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만의 스킬 트리를 조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스킬들은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NPC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듯 대부분 오픈월드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탐험을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라는 목표 덕분에 월드를 누비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진다는 뜻이죠. 이동수단이 되는 역마를 이용한 마상 전투도 가능한데요. 근접 무기뿐 아니라 마법, 화살 전부 가능하죠. 치고 빠지거나 2단 점프로 공격을 회피하거나 내려오며 일격을 가하는 등의 다채로운 전투 모션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한 명의 기병은 10명의 보병과 맞먹는다고 하죠. 위쳐나 어쌔신 크리드처럼 잘만 활용하면 대단히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PVP에선 못 쓴다고 하네. 점프가 새로 생긴 덕에 전투 중 점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활이나 마법 공격도 점프 공격이 가능합니다.
마법 공격은 더욱 화려해졌고 그동안 서브 무기로만 취급받았던 활이 훨씬 날렵해져서 주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아이템이나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되어서 불화살이나 독화살 같은 특수한 화살을 만들어 전략에 쓸 수도 있고요. 수면 화살을 쏴서 꿈나라로 보낸 뒤 결정타를 꽂아 미국으로 보내는 전술을 쓸 수도 있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를 도와줄 영체를 소환해 함께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전작과는 달리 영체의 종류가 다양해서 우리 취향에 맞는 영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든든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가드 후 공격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카운터 어택입니다. 전작들에 비해 스태미나 제약이 널널해서 회피 위주의 전투보단 이러한 가드 위주의 플레이가 더 수월해졌다고 하네요. 전 블러드본처럼 회피 위주의 전투 스타일을 즐기는 편인데 이건 살짝 불안하네요. 소울 게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스전을 빼놓을 순 없죠. 기존 작들과 마찬가지로 필수로 잡아야 하는 메인 보스와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이드 보스가 존재하는데 이번 작품은 오픈월드로 계획돼서 그런지 메인 보스의 숫자가 게임 전체 보스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월드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필드 보스나 사이드 보스, 히든 보스들이 아주 많아요. 플레이어가 성장시키고 싶은 만큼 보스를 찾아잡는 자유를 준 거죠. 보스 자체의 난이도는 큰 변화는 없지만 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수단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잘만 이용하면 전작들보다 더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팬뿐 아니라 신규 유입자들까지 고려한 아주 훌륭한 변경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투에 대한 세세한 재미는 게임 출시 후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플레이할 때 갈아입을 빤스는 꼭 하나 챙겨야겠습니다. 엘든링은 2022년 2월 25일 자박 한국어화 되어 PC, 플스4, 플스5, 엑스박스 1, 엑시우카, XS 전 기종 출시됩니다. 게임의 가격은 일반판 기준 64,800원. 스팀판 예약 특전으론 틈새의 땅을 모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록한 모험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특전 제스처가 있습니다. 콘솔 패키지 버전 예약 특전으로는 역마의 손가락 피리 또는 과거의 영웅 스틸북이 있고 초의 동복 특전으로 스팀판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모험 가이드, 특전 제스처가 있습니다. 플스5에선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데 플스4로 구입하셔도 플스5에서 무료 업그레이드가 제공됩니다. 스팀판 디럭스 에디션의 가격은 86,800원. 디럭스로 구입하실 경우엔 본편과 함께 디지털 아트워크와 사운드 트랙을 감상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매니아들의 소장욕에 불을 지피고 저 역시 매우 탐냈던 플스 콜렉터즈 에디션. 한정판이자 소장판인 콜렉터즈 에디션은 게임 본편과 말레니아 미켈라의 검 스태츄 피규어, 스틸북, 40페이지 하드커버 아트북, 디지털 사운드 트랙 많기도 하네. 이 모든 것을 담는 아웃박스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네요. 가격은 228,000원. 대방어 4번은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꽤나 비싼 금액임에도 현재 매진 행진을 달리고 있죠. 안타깝지만 전 대방어나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2022년 최고 기대작 엘든링의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세세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했는데도 정말 풀어낼 게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소울 매니아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소울류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도 좋은 입문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제 내공이 부족해 미처 다루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각 잡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럼 엘든링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 준비운동 같은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